자, 이번 영상에선 리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리츠 생소하시죠? 저도 생소했습니다. 자, 리츠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리츠? 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그래요. 또한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또 리츠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새 좀 주식시장이 조금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와중에 그래도 리츠 뭐 종목들이 뭐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수세나 맥이 있어요. 그리고 9월에 IPO와 좀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대형 부동산 사기 좀 힘들죠. 이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이 필요한데 여러 명이 돈을 모으면 가능하죠. 자, 리츠를 이용하면 소액을 가지고 대규모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사람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이제 큰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리츠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리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투자하는 상품이 PF, PFV 이렇게 있고, 자, 개념 비슷한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리츠에 관해서 보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해석법에 적용을 받아요. 자,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서 차린 회사고,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다 보니까 상장도 하고, 우리가 그 주식을 매입함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신한알파 리츠가 투자한 이 판교 알파우드 심티 조감도입니다. 이런 이제 리츠가 이제 급성장한 데는 좀 배경이 있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리츠가 처음에 국내에 거의 도입된 건 2001년도죠. 상장 리츠 중에 최고차급이 바로 이 리츠 코어 크랩인데 이거 인가를 받은 게 2005년 7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잠잠하던 이 리츠가 근간에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얼마 전에도 아마 많은 대량 거래가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츠가 순간 이렇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데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슬슬 얘기가 돼서 2018년도부터 이제 이 리츠 활성화 방향, 고용영역평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있었고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츠 공모 상장하거나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간단한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나왔었는데 그 자료를 잠깐 살펴보면 자, 이렇게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2018년도 12월 19일 공모 상장 리츠 조성 환경 및 개선 방향 이런 거를 대한민국 정책적으로 이렇게 약간은 좀 밀어붙이는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에 이런 리츠 관련해서 조금 핫했던 게 기억나요. 자, 제일 앞장선 곳이 롯데죠. 롯데리츠이고 롯데쇼핑이 대주주인 롯데리츠가 롯데그룹 백화점과 마트, 아울렛 등 부동산 자산의 현금화 이걸 목적으로 자, 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리츠의 이제 이 투자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공모 투자자면 롯데쇼핑, 롯데그레이트, 자산부동산, 이렇게 롯데쇼핑, 요렇게가 자, 구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롯데리츠에서 이제 SK리츠도 이번에 좀 상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SK리츠가 9월 상장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올해 9월이죠. SK리츠가 SK그룹이 15년 전 미국 투자에 받았던 SK 서린빌딩을 매입했는데, 이 서린빌딩이 SK그룹 주 관계사가 보이는 SK 본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가 서린빌딩에도 SK에너지 있죠. 이게 가지고 있던 전국 116개의 주유소와 토지와 건물도 전부 다 매입했다고 합니다. SK 주유소 뭐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또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 보면 이 D&D 플랫폼 리츠라고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상상하는데 SK D&D의 자회사인 D&D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리츠죠. 그러니까 SK D&D도 관심 갖고 리츠 관련주로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리츠 관련주가 막 지금 상장하는 막 메타버스 관련주나 뭐 제약바이오주들 막 이런 친구들처럼 막 상장 경쟁이 심하다거나 뭐 그렇게 핫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고 혹시 시장의 매기가 쏠려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탄탄한 자산의 배당 매력, 연기금 외국인 리츠주 쓸어 담는다. 이게 이제 파이낸셜 11 기사인데 요새 외국인 연기금 굉장히 안 좋죠. 전부 다 순매도로 돌아섰고 근데 여기서 탄탄하기 때문에 좀 챙겨봤고요. 대장주인 롯데리츠에 매수가 몰렸는데 연기금이 55일 동안 하루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제가 챙겨볼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SK 리츠 등 하반기 IPO 흥행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SK 리츠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 D&D 플래닛 리츠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보시게 되면 자, 경우 D&D 플랫폼 리츠 이런 게 상장하면서 이 리츠 관련 이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최근 3개월을 일간 외국인 롯데리츠와 ESR 캔더스퀘어 리츠 그러니까 ESR 캔더스퀘어 리츠를 자, 각각 5억, 8억 이렇게 순매수했죠. 특히 이제 이 기간 외국인이 40억 정도 매수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저기 JR 글로벌 리츠예요. 이게 지난 9일 기준으로는
이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다 팔고 떠나는데 유일하게 많이 사들인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종목들 현재 위치, 자리 이런 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리츠 관련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4개를 볼 건데 롯데리츠, JR글로벌 리츠, ESR 캔달, 신한알파 리츠 이렇게 4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롯데리츠를 보면 월봉에서 항상 현재 주가의 최저 월봉에서 보라고 그랬죠. 월봉에서 이렇게 자 다중바닥 그러니까 만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여기 최저점 찍은 때는 언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작년에 처음 터졌을 때 이때인데 이때는 뭐 이 롯데리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저랬었죠. 근데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이렇게 추세가 틀어졌어요. 근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 5개선 다 뚫고 나오고 있죠. 다 뚫고 이제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이렇게 5개선 이어하고 있는데 이 친구 5개월선의 가격이 5,800원이에요. 따라서 5,800원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을 깨는 상태죠. 주식은 다중바닥을 잘 그렇게 그려서 가다가 최체 5선을 깰 때 항상 조정이 들어와요. 이렇게 조정. 근데 이 조정이 끝나고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선 반드시 20주선의 추세 유지가 중요한데, 요렇게 지켜주고 있죠. 따라서 이 롯데리츠의 20주선의 가격은 5,700원이에요. 아까 이 월봉에서 5개월 상각이 5,800원이랬죠. 그러니까 5,700원에서 5,8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되면 롯데리츠는 쭉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죠. 물론 이 리츠들이 엄청 하루에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죠. 천천히 그러다가 뭐 하향하다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아까 꽤 오랫동안 매수한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을 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 자, 기간 무지막지하게 샀죠. 자, 2월달부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2월달부터 8월달 7월달부터 볼까요? 44일이니까 7월 1일부터 보면 자 역시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죠. 그리고 기간도 많이 샀습니다. 기간이 많이 샀고 연기금이 진짜로 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자 롯데리츠는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랑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죠. 이만큼 롯데리츠 연기금 매수가 좋고 추세는 장기적인 추세는 5개선만 깨져 유지가 되고 깨도 어차피 연기금 사서 받쳐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JR 글로벌 리츠를 보면 이 친구가 9일날 가장 많은 외국인 순매수 이의가 있었다고 해서 볼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날이죠. 이날. 63만 엄청나게 실었네요. 역시 엄청 많이 담고 있고 저번 달부터 볼까요? 저번 달부터도 굉장히 많이 외국인 샀죠. 일단 기간은 많이 팔았고 외국인 완벽하게 수급이 롯데리츠만큼 좋지는 않지만 외국인이 많이 담은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JR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선 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위에 잘 있죠. 이렇게 요선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우상향을 잘 할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 회복해주고 있죠. 다음 주에 만약에 5선 위에 출발한다? 그러면 5,200, 300원 위에서 출발하면 굉장히 좋죠. 지금 5,290원인데 금요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유지될 수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셔도 긴 꼬리 달고 올라섰죠? 금요일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20일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주면 역시 제이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ESR 캔달 스퀘어 리츠라고 있는데 이 친구 수급 잠깐 볼까요? 자, 7월달부터 볼게요. 7월달부터 보면 자, 역시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죠. 자, 이제 기간은 많이 팔았지만 개인이 샀고 외국인 매수가 이렇게 좋은 게 리츠주들의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리츠주 중에 제일 외국인과 기관 양쪽 특히 연기금을 최고 많이 사랑이 받는 게 롯데리츠고요. ESR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 뻘쭘하게 여기서 엄청난 대량 거래 370만 주 이렇게 하면서 이제 23%까지 갔다 오는 이런 기업을 통했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순간. 저 당시에 제가 리츠들을 안 살펴가지고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다가 빵 때리고 꼴려고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가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고 보는 게 맞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다 한 달 조정 받았는데 아슬아슬하죠. 지금 5개월 선의 가격이 6,850원대요. 6,860원이죠.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요거 이탈하면 추세가 툭 깨져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잘 유지하고 극복해 나가면 예전에 대량 거래 들어온 거에 힘입어서 쭉쭉 올라갈 수 있죠.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꾸준히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ESR 캔들 리츠도 스퀘어 리츠도 같이 보셔야 되고 ESR 캔들 해볼게요. ESR 캔들 같은 경우는 아까 롯데 리츠처럼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 주봉에서 20주선의 의미는 꽤 중요해요. 이게 생명선하고 일봉에서 20주 생명선이듯이 20주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툭 깨져. 애초에 5선 깰 때 벌써 조정은 들어오고 이 조정이 멈추려면
반드시 20주선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잘 멈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잘만 멈춰주고 다음 주에 돌아 나가면 괜찮고,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다중바닥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인 6,670원만 깨지 않는 한 매수해서 홀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신한알파 리츠 조감도 보여드렸죠. 자, 신한알파 리츠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제 너무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다가 조정 들어오고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 급격히 조정 들어왔다가 쭉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변곡점을 뚫었어요. 이 친구 언제냐면 19년도 12월 달에 생긴 변곡점인데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지지선. 이 지지선 위에 있죠, 지금. 저번 달에 꿀다고 이어 올려놓고 지금도 5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다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 추세가 살아있어.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주선, 금방 말씀드렸죠. 20주선 중요하다고. 20주선을 회복을 잘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따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게 거래량이 미비하기 때문에 매수하면 조금 답답한 면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7월 달부터의 잠깐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금융투자에서 많이 샀죠. 이 친구도 역시 롯데리츠만큼 따라가지 못하는데 연기금도 샀고, 금융투자에서 많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수급은 롯데리츠가 제일 좋은데 모든 상황을 일단 롯데리츠하고 리츠 관련 중에선 아무래도 신한알파 리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월봉에서 아주 낮지는 않지만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의 부동산을 못 산다? 그러면 저렇게 리츠를 통해서 나 부동산 사고 싶어. 이렇게 큰 거.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이게 리츠라는 상품, 리츠는 특히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부동산을 사는 그런 좀 간접 효과? 뭐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